자, 그러면 지금 우리 120기, 우리 지금 3주차의 1교시 세트 같이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리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네, 100%다 해야 돼. 100%. 예, 요거를 중간 점검 계속 해주셔야지. 이런 거 중간 점검 안 하고 그때 와가지고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주 매주 좀 알려주면 그거를 혼자 좀 연습해야 돼. 그게 바로 셀프 테스트죠, 그죠? 그러니까 골프도 똑같아. 매번 뭐 레슨 받고 다음 주에 또 온다. 바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혼자 좀 몇 번 쳐보고 이렇게 치는 거구나.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뭐든지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꾸 뭐 멋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시간에 키워드 암기하고 키워드가 기본 목차, 적임의 특징, 구성도, 구성 요소, 비교표 이런 데에 잘 녹아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합격 비결이 있거든요. 자,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작성했어요. 그죠? 요구공학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이 아니라 요구공학은 몇 번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대로. 자, 요걸로 하고 요구공학 몇 번인가요? 이게 올라오기 전에 지금 괜찮아. 여기 어딘가 있겠지. 요구공학. 요구. 36번하고 유사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구공학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구공학은 리콰이어먼트니까 영문까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꿔줘야 돼. 리콰이어먼트 엔지니어링. 요구공학 씁니다. 요구공학 정의 쓰면 안 되지. 요구사항의 시작에서부터 요구사항 끝까지 추적하거나 기준이 되는 이것을 다루는 분야, 요구공학의 정의. 이렇게 리듬은 때려줘야지. 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 검증, 관리, 추적을 하기 위해서 수행이 되는 구조화된 활동의 집합. 어차피 공학은 공학이니까 공학으로 끝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고 요구사항 개발, 요구사항 검증, 요구사항 추적 더하기 요구사항 명세서 정도는 써줘야지.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요구사항 명세서의 국제 표준이 뭐였죠? 표준 이름까지 써줘야지. 키워드잖아요, 그냥. 이런 것만 암기. 요구공학에 대한 개념도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피저빌리티부터 요구사항 추출 분석, 요구사항 명세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그러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상하고 기준선에 대해서 만들고 변경관리 확인 아주 좋고요. 화살표에 대한 설명 좀 들어가던 게 좋아. 화살표에 대한 설명, 그림에 대한 설명 요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은 요 점선에 맞추는 게 좋아. 이게 어벙하게 여기 중간에 긋는다든지 요거 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 공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양호해. 그러면서 요구 공학의 구성 요소, 기술 요소에서 키워드는 2번 이상 쓰는 거 좋습니다. 따라서 일부 심화반은 뭐 한 번 쓰면 그걸로 끝난다. 아닙니다. 키워드는 두 번 이상 나열해 준 게 좋아요. 그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요구 공학의 장점보다는 요구 공학을 어디에 활용할 거냐. 그러면서 프로젝트의 범위 관리, 프로젝트의 명세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한다. 그래서 장점과 기대 효과보다는 활용 분야, 활용 사례, 이게 훨씬 더 먹힙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지 작성하면 좋은 거죠, 그죠? 자, 요구공학은 범위 관리랑 밀접해요, 그죠?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끝 쓰고 쓰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개선하고 싶은 건 리듬은 쓴다. 그다음에 키워드 나열 아주 잘했다. 화살표에 대한 설명 쓴다. 그림과 표에 대해서는 간글 한 줄씩 들어가는 게 좋다. 간글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 짝 쌍따옴표 들어간다. 요것만 가독성으로 개선하죠. 요것만 추가해도 지금보다 1점 더 올라갈 거야. 아주 좋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 점수로는 6점 정도 줄게요.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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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구사항 명세서 썼어요. 그죠? 자, 문제 2번이 아니라 문제는 36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필반 때 37번까지 있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요것만 하면 심화까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심화야. 따라서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그 단합반하고 NS반 멘토님 올 겁니다. 그분들한테 인정받으면 돼. 매주 심화반의 기숙사님들 우리 기필반 때 항상 올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간다.
따라서 요구사항 명세서니까 아무래도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 해당하는 영어 단어까지 쓰세요. 예, 그리고 요구사항을 SDS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문서. 왜냐하면 명세서는 문서잖아요, 그죠? 다큐멘트다, 다큐멘트. 엑셀이 됐든 워드가 됐든 요거 쓰고 저는 항상 키워드를 썼으면 좋겠어. 시스템의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과 함께 이런 구어체 같은 용어 다 빼세요. 그냥 여기다 그냥 띄어쓰기로 들고 가. 컨스트레인트, 그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상중하, 리콰이어먼트 이런 거를 명확하게 완전성, 명확성, 일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 다큐멘트. 예, 이것을 우리는 요구사항 명세서란 용어를 쓴다. 자, 키워드 대신에 특징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아. 매번 키워드 약장서처럼 쓰는 느낌보다는 한 번은 키워드, 한 번은 필요성, 한 번은 특징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마다 좀 바꿔주는 테크닉.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아까 표준 이름까지 추가. 이렇게 하고 요구사항은 기능적 이 해당 영어 단어 것도 쓰세요. 펑셔널 리콰이어먼트와 넌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따라서 게시판에 글쓰기 이런 요구사항 외에는 모두 다 뭐다? 넌 펑셔널 리콰이어먼트죠. 품질, 보안, 교육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그죠? 이렇게 답안지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쓰고 작성 원칙, 요구사항 분류인데 뭔가가 가나를 썼으면 좋겠네.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절차를 쓰든 아니면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해서 이걸 가나로 쓰고 어, 작성 원칙을 가로 쓰고 요구사항에 대한 분류를 나로 쓰고 3단락에 뭔가 들어가요. 3단락에 요구사항 명세서는 나중에 오늘 강의하겠지만 감리 이런 데 감리 같은 데 다 활용하거든. 따라서 감리 같은 데 활용 분야를 쓰든 뭔가가 3단락에 추가가 들어갑니다. 요거 가지고는 6점 받기 어렵다. 요거 가지고는 5점, 6점, 6점 혹은 누군가는 한 명은 5점 때려준다. 따라서 5.6 정도나 5.3에서 끝날 거야. 뭔가가 1.2페이지를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AOP 썼습니다. 플레이 항상 빠뜨렸는데 다 써야 돼.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따라서 AOP는 써야죠. 그죠? 횡단 관심사와 핵심 관심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측면, 에스펙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AOP에 대한 정의. 이거 하나 때려주고, 자, 정의는 항상 키워드로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그죠? 횡단 관심사와 그 다음에 핵심 관심사에 대한 개념들을 썼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AOP의 구성도, AOP의 개념도, AOP의 프레임워크, 이렇게 써준 게 맞죠. 그죠? 따라서 3단락의 가가 2의 가로 가야 됩니다. 물어본 건 핵심과 횡단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AOP의 구성도로 들어갔어야지. 혹은 AOP의 개념도로 들어갔어야지. 그다음 나는 오히려 나를 날리고 방금 얘기했던 에스펙트, 어드바이스, 포인트 컷, 조인 포인트, 위빙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쓴다? 2에 나에 썼었어야지. 3단락에는 AOP의 활용 분야, 이를테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런 것을 나열하든지 우리 숙제에 캡처 다정상, 솔리드 다 했잖아. OOP 다 했잖아. OOP와 AOP의 비교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차부터 좀 바꿔줬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래서 우리의 지금 기본 목차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지금 기본 필수반 때 했던 이 기본 목차 리듬은 때려주고 정의 때려주고 필요성과 특징 때려주고 구성도 개념도 아키텍처 때려주고 그다음에 구성 요소 기술 요소 나에 때려주고 3단락에 물어본 거 혹은 구축 절차 비교표 적용 사례 활용 사례 이 목차부터 먼저 구성해 주세요. 이 목차를 먼저 구성해주고 우리가 셀프 테스트 들어가고 시전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13개 중에 10개 선택입니다. 우리 기필반 때 500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승부는 500개에서 걸려준다. 승부는 500개에서 걸려줍니다.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해준다. 자, 지금 기필반이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요것도 6점 정도, 세 번째도 6점 정도 줄 수 있는데 어수선하다. 굉장히 좀 수다스럽고 그 다음에 이에 나의 두 줄을 쓰려고 목차 잡는다. 그런 건 없어. 그 다음에 이점, 장점, 기대 효과, 장단점은 다 어디로 간다? 3단락이야. 마무리는 3단락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벙하게 두 줄 나열해 놓고
나 이렇게 나 썼어. 택도 없는 소리다. 예, 중간은 가더라도 상위 10%는 못 가. 어차피 합격률 10%야. 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가독성 당장 심화반 가도 가독성 상위 30%입니다. 예, 예. 글씨는 여기서 고칠 것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매주 500개만 해주면 돼. 자, 그렇게만 부탁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에자일 방법론 썼어요. 그죠? 아무래도 에자일 방법론은 에자일 프로세스니까 이분은 지금 숙제를 내주기 전에 먼저 했어. 그죠?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기숙사 못 붙으면 내가 이름을 바꿀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못 붙은 사람 제가 멘토링 19년 동안 했잖아. 본 적이 없어. 100%다 붙었어. 그래서 본인 떨어지면 내가 진짜 이름을 바꾼다. 예,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심화반 멘토링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빨리 붙고서. 지금 강부가 아직도 일주로 아직도 지금 토요일 비어 있잖아. 그냥. 뭔가가 좀 자격증 따면 좀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좀 어차피 카페 회원도 있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가 다음 단계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사님이면 좋겠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왔어. 문제 1번 에자일 방법론. 세트를 빨리 하고 싶으면 숙제 다 하고 빨리 올려달라고 하세요. 당장 내가 일요일 밤이라도 올려줄게. 미리미리 할 거는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강북 아지트 기피반 끝나고 59점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세트 다 하면 기피반 끝나고 9주 만에 59점까지 나옵니다. 심화반 가서 1점만 올려. 네, 그러면 됩니다. 그죠? 자, 세트 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붙습니다. 자,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정의를 썼어요. 정의 세 줄도 나쁘진 않는데 두 줄로 끝내. 따라서 이런 거 쓰지 마. 전통적인 방법론과 달리 뭐가 달라 다르긴. 따로 이런 구어체를 쓰지 말라고. 또 함께 뭐 더불어 이런 구어체스러운 거 다 빼. 그냥 여기에 에자일의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의 기반으로 XP 스크럼, kanban, 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 이렇게 키워드로 때려버리라. 그냥 뭐 방법론, 뭐 대처하고, 에게, 의, 뭐 주구리 쓰지 마. 그리고 항상 정의는 밑줄 짝 쌍따옴표. 그 중에 엑기스 키워드는 밑줄 짝 쌍따옴표. 아주 잘했어. 이렇게 4개의 가치, 개소협변, 그다음에 12개의 원칙. 아주 암기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튜닝까지, 마지막 개선, 튜닝 여기까지 딱 들어갔고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뭐다? 고객 만족이다. 완벽하게 12개 암기했어요. 이거부터 어떻게 더 잘 쓰냐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그죠?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MSA와 모노리식 아키텍처 비교예요. 그죠?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제가 팀원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직장이 저 팀원이었으니까 요거 하다가 퇴사하고 ITP 창업했어요. 그죠? 따라서 MSA 기반으로 해서 신상품, 여행, 그다음에 뭐죠? 쿠폰 하나하나 서비스마다 루즐리 커플드, 소아 기반으로 느슨한 결합도 서비스 메쉬 기반으로 요거를 하다가 에자일 프로세스 도입하고 그리고선 이제 퇴사해서 주식회사 ITP 창업을 한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정의도 앞에 느슨한 결합 혹은 독립된 서비스 단위 프레임워크 콤마 MSA에 대한 개요, MSA에 대한 정의 이 정도로 때려준 게 좋다. 그러면서 독립된 서비스 단위 API 통신 그 옆에 API 대신에 REST펄, 알리 에스트펄, REST펄 그 다음에 CI/CD 뭐 이런 거 데브옵스 이런 것을 키워드로 더 던져주고 그 다음에 모노리식 아키텍처 썼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썼어요. 따라서 지금 물어본 건 우리 시험 문제로 치면 몇 번일까요? 가장 유사한 문제가 몇 번이죠? 아무래도 16번일 것 같아. 그죠? 16번에 보면 모노리식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비교하래. 비교하면 1.4페이지가 비교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의, 특징, 구성도, 구성요소, 기술요소, 기대효과, 절차, 장점, 단점, 활용 분야 다 목차로 때려박습니다. 이렇게 하면 2페이지도 다 비교표로 때려박을 수 있어. 자, 요게 이제 기본 목차인데 지금은 문제 내기 전에 먼저 세트를 했다면
MSA를 물어보면 MSA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 왜 물어보지도 않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뭐로 쓰냐. 예, 그럴 때는 바로 2의 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드카 프락시, 예, 그죠? 서비스 메쉬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의 가로 때려줍니다. 그리고 기술 요소로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이트웨이, 컨테이너, 도커 아직 강의 안 했지만 도커, 하이퍼바이저, 사이드카 프락시, 서비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무슨 장애가 나오면 빠져나오는 서큐트 브레이커, 회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SDN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단락의 활용 사례. 가나로 하지 말고 무조건 표로 해서 키워드는 왼쪽, 일반 설명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표로 쓴다는 거죠. 그죠? 잘 썼습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은 거지. 이렇게 하면 금방 또 10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강북 아지트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죠? 대부분 다 보면 대부분 강북 아지트는 인원이 적을 때는 10명, 인원이 많을 때는 지금까지 20명이었어요. 그죠? 강북 아지트 진출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거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강북 아지트 세 번째 기수일 거예요. 그죠? 전체 기수는 120기지만 제가 전체 1기부터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강북 아지트는 강북 아지트 합격자가 심화반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MSA는 이 정도만 하죠. 그 다음에 찍찍 긋기 없기. 거기 저기 뭐죠? 저기 수정액 있죠, 그죠? 그렇게 수정액. 저희 때는 두 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14페이지 쓰면서 두 줄 그은 적도 없어요. 그냥 쭉쭉 가는 거야.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서 이때는 이제 수정액으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 띄어쓰기 더 크게 가져가고 글씨는 상위 5%입니다. 이 정도로 글씨 잘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합격 답안지와 웹파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들보다 가독성 나쁘지 않아. 그대로 그냥 이대로 믿고 그냥 계속 가신다. XP의 마지막 기출 문제는 2교시였어요. 자, XP에서 마지막 기출 문제는 XP에 대해서 5가지의 가치, 그다음에 12개의 원칙, 그죠? 그것을 쓰라는 문제였어요. 거의 암기 과목이었죠, 그죠? 우리는 암기할 거 암기해줘야 돼. 따라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의 아무래도 XP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홀인 것 같아. 전체가 하나의 팀이다. 홀 기반, 전체가 하나의 팀 기반으로 나가는 게 XP에 대한 정의. 이렇게 리듬은 때려주고 그다음에 정의도 두 줄 쓰다가 많은 거 별로입니다. 그죠? 쓰면 끝까지 가야 돼. 뭔가가 키워드 하나 쓰면 되잖아. 제가 암기 XP의 가치는 그죠? 용당 커피 존, 용기 있게. 그다음에 빠른 피드백, 용당 커피 존. 내가 존경받고 싶은데도 팀원과 고객을 존중하는 리스펙 기반의 이런 개발 프로세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할 거 암기합니다. 용당 커피 존. 합격한 지 저 19년 됐어요. 그죠? 저도 암기하는 판국에 여러분들도 다 암기해줘야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리콰이어먼트를 에자이에서 뭐라 부르죠? 유저 스토리. 몇 번 배포할 거냐? 이런 일리적 계획을 예치적 개발 모델에서 이걸 뭐라 부른다? 사업 수행 계획. 이게 바로 사업 수행 계획서지. 그러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반복적 개발 모델이지.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배포하는 거 뭐라 부른다? 스몰 릴리스. 그죠? 스몰 릴리스 기반으로.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뭐라 부른다?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스파이크. 완벽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대한 설명,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가나로 구분해서 나는 XP에 대한 절차, XP에 대한 구성 요소 이렇게 나를 별도로 구분해주고 이는 웬만하면 가나로 구분되는 게 좋습니다. 본론은 항상 가나. 그리고 3단락에 핵심 가치를 쓰든 사실은 핵심 가치는 나에 쓰는 게 좋지. 왜냐하면 핵심 가치 뭔가가 서론스러운 거 서론에 넣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3단락에 XP에 대한 활용 분야 아니면 스크럼과나 칸반의 비교표. 이렇게 3단락은 항상 기억하세요. 비교표, 활용 분야, 활용 사례,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3단락이다. 이걸 꼭 기억. 아주 완벽해. 자, 그 다음에 스크럼 프로세스입니다. 스크럼. 지금 대부분 세트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냥. 자, 스크럼은 어디 쪽 나오죠?
11번인 것 같아. 자, 한 칸 띄고 11번. 스크럼 내 정의. 그게 아니라 스크럼인 키워드가 뭐죠? 아무래도 PO, 스크럼 마스터.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팀 멤버. 이런 세 명의 구성원으로 하는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두 줄 정의 때려주고. 항상 키워드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릴리스 계획, 스프린트 계획보다는 맨 앞에 있는 게 아무래도 프로덕트 백로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한 릴리즈 계획, 그 다음에 릴리즈 계획을 우리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때 잡는 거죠. 그죠? 그다음 하루하루마다 갈구는 미팅, 이걸 뭐라 부른다? 데일리 스크럼 미팅. 자, 그러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리뷰하는 프로세스, 데모 기반으로. 이게 바로 스프린트 리뷰지. 그러면서 회고 미팅은 세 가지죠. 그죠? 이번 스프린트 때 잘했던 거, 굿, 배드, 임프루브먼트. 세 가지의 회고 미팅 영어 단어까지, 레트로스펙티브 미팅까지.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출시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의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 택도 없죠. 그죠? 당연히 3달러까지 들어가야지. 따라서 스크럼은 어디에 쓸 거냐? 지금 현재 망해가고 있는 티몬에 쓸 거냐? 아니면 쿠팡에 쓸 거냐? 카카오에 쓸 거냐? 이런 사례를 쓰든지. 현재 제가 기업 강의하는, 지금 매달 제가 거기 PMP 강의하잖아요. 가장 많이 오는 회사가 어디냐? 1번 삼성전자, 2번 LG전자. 가장 많이 오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도, 이 고객사들도 모두 다 뭐를 쓰고 있다? 스크럼과 에자일을 다 쓰고 있는 거지. 현재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다 쓰고 있는 게 스크럼과 에자일 프로세스지. 따라서 활용 사례를 쓰든지 아니면 비교표를 때려박든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몇 점? 6점 이상이 나온다. 거기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최예비 기술사님. 자, 문제 1번. 이분이야말로 백강고시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씨 개선 효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약간 밑에야. 중간 약간 밑에. 따라서 백강고시체로 조금만 더 가독성이 있게 그렇게 하고, 영어 철자도 좀 못 쓰는 철자가 별도로 있거든. 그거만 좀 연습만. 음. 서브노트 오른쪽 정리하면서 숙제하면서 하세요. 숙제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숙제를 서브노트에 우리 기필반 교재와 서브노트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오른쪽만 추가해가지고 요렇게 좀 완벽하죠. 글씨 연습도 하면서 정리도 하는. 시간은 걸리지만 요렇게 좀 부탁할게요. 자, 스크럼 프로세스 했으니까. 따라서 지금 물어본 게 프로세스잖아요. 맞습니다. 요렇게 접근해야 돼. 스크럼에 대해서 프로세스와 산출문을 물어봤잖아요. 스크럼 정의 쓸 필요도 없다. 물어본 게 아니잖아. 물어본 거 쓰면 되는 거지. 겨우 해봤자 정의 정도만 한 번 더 쓰는 것도 좋다. 그 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을 통해서 프로덕트 백로그 나오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보내서 스프린트에 대한 백로그 더하기 스프린트 계획이 나오죠. 이때 같이 나오는 게 뭐다? 번다운 차트가 같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하면 번다운 차트와 번업 차트가 이때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산출물이잖아요. 그죠? 써야지. 그러면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면서 어제 했던 거, 오늘 할 거, 이슈와 리스크, 이런 식의 이슈 로그 같은 게 나옵니다. 따라서 스크럼 보드를 보면 그 하단 쪽에 이슈를 포스트 이슈로 붙이는 데도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이슈까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진행률까지 나옵니다. 그죠? 거기까지 추가해야지. 리뷰 미팅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워킹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워킹하는 소프트웨어. 그거 자체가 바로 뭐다? 그거 자체가 바로 인도물이지. 인도물 영어 단어 암기했어요? 딜리버러블즈. 여기까지 나와줘야지. 인도물까지. 고객한테 넘겨주는 인도물까지. 이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 가지고 리뷰하는 거잖아요. 요 앞에 스프린트 리뷰 미팅이라고 공식 용어로. 그러면서 회고 미팅. 그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까지. 그렇게 해서 회고 미팅을 통해서 항상 파레토 법칙입니다. 메인이 되는 두세 개만 나와주면 돼. 여기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다스럽게 뽑지 않는다. 메인이 되는 두세 개만 고치면 나머지 80%가 다 개선됩니다. 자꾸 에자일에 입각해서 그렇게 써준다. 그리고 3달하게 쓰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잘 썼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진짜 잘 썼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6.5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좀 개선점은 보여요. 그죠? 그것만 반영하면 6.3, 6.6까지 쓸 수 있다. 따라서 1교시는 13개 중에 10개 선택하잖아요. 서너 개는 무조건 7점 맞아줘야 돼. 7점짜리가 한 3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1교시를 총점 190점은 만들어야 돼. 그래야 63점 정도 나와줘야겠고. 안정적으로 60을 넘겨줘야 돼. 1교시가 약한 분들의 특징을 볼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심화반 멘토도 같이 했잖아요. 1교시가 가장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키워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키워드가 없으면 1교시는 60점 넘기 어렵습니다. 예,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2교시가 강한 사람들이 키워드가 약해. 쓰는 거를 좋은데 키워드가 약해. 그래서 약간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교시가 보통 강해. 그래서 또 암기가 강한 사람들은 또 2교시가 약한 타입이 있어. 또 주구리 쓰는 거에 또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두 개를 모두 다 잘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이 빨리 푸는 거. 자, 린 프로세스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낭비.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오랫동안 공부한다. 리워크를 한다. 이런 게 다 낭비예요. 그죠?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웨스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린은 린의 프로세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 정도는 써줘야지. 그죠? 따라서 린은 아무래도 이다락은 7대 낭비.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린은 7대 낭비. 예,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린의 원칙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만 해주세요. 어차피 심화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을 오면 우리 교재 쪽에 오면 음, 이쪽이죠? 저는 2달락은 이거 썼으면 좋겠어. 린의 7대 원칙. 3달락에 저 이거 썼으면 좋겠어. 린의 7대 낭비. 딱 그냥 답 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 전체 14개죠? 뭐야, 14개 다 암기해줘요. 어차피 이해하면 암기해. 예, 이해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는 이해 기반, 30%에서 최빈출 500개는 암기법 500개. 이 두 가지만 딱 해놓으면 저는 언제든지 붙어서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세트한 거를 오면, 다시 세트한 거 오면 7대 낭비에 사례 7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3다락으로 옮기고 아까 린 프로세스의 7대 원칙 요거를 2다락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 그림보다는 아예 그냥 린의 정의를 썼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린의 뭐 관리의 중요성 요런 것도 좋긴 한데 요거는 약간 2교시스러운 거죠. 2교시. 그냥 요렇게 해서 쓴다. 어. 자, 아니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딱 500개만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정예비 기수사님 문제 몇 번? 28번. 28번입니다. 애자의 선언문과 12개 원칙 유일하게 안 나온 게 28번입니다. 28번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어차피 제가 지금 우리 ITP도 어차피 애자일 프로세스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애자일도 이렇게 쓰지 말고 그죠? 애자일 선언문이 애자일 정의를 쓰면 앞에 우리 리드문 써야지. 애자일의 첫 번째 이런 게 적응적 개발 모델이거든요. 따라서 적응적 개발 모델 기반의 애자일 프로세스의 정의 이렇게 앞에 가장 우선시되는 리드문이 맨 앞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정의는 무조건 읽거든요. 자, 정의는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자, 그러면서 계속 협변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가치도 이쁘게 표로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 나는
이에 나는 12개의 원칙을 쓰는 거죠. 그죠? 자, 분량으로 하면 거의 2페이지입니다. 요러면 13분으로 가기 딱 좋아.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설명은 사실 삭제했었어요. 요런 서머리는 그림 그려놓고 설명 한 줄로 끝. 바로 나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야 1.4페이지 어디에서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10분을 넘어가는 요소를 만들어줬습니다. 일교시는 10분에 하나입니다. 많이 써봤자 1.4페이지. 그래요. 그리고서 두 줄씩 띄워도 문제당 두 줄씩 띄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15페이지까지 갑니다. 따라서 중간에 답안지를 더 받아서 15페이지까지 써도 이런 부분은 빼는 게 좋다. 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요런 거 반복적, 요런 게 말 그대로 반복적인 거지. 한 번 더 있는데 뭐로 쓰냐고. 시간도 없는데. 삭제를 하고 설명 간거 들어가고 나로 들어가서 12개의 원칙 들어가고 정 쓰고 싶으면 3단락에 아까 얘기했던 애자일 프로세스의 XP, 스크럼, kanban, 린 네 가지의 활용 사례, 그죠? 세부 방법론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그죠? 예, 그게 훨씬 좋다. 자, 그다음에 35번에 ISO 201,500이에요. 그냥 프로젝트 관리의 구체 표준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정의 목적은 없어. 자, 문제 35번을 보면 설명 아쉬워져. 이때는 정의로 들어갔어야지. 가로 열고 목적 들어갔어야지. 그리고 표로 들어가든지 했었어야지. 정의 및 목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2단락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로머 사이즈는 리드문으로 하고 뭐뭐뭐의 교육 혹은 정의 혹은 개념 이게 전형적인 틀입니다. 일단 전형적인 틀을 먼저 잘 하세요. 이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네주루, 디주루, 그죠? 네주루, 콤마, ISO 201,500의 정의 두 줄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목적, 특징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PMBOK, 프린스2 다양한 프로젝트 방법론을 하나로 통합한 게 21,500이다. 이것을 명확히 때려주고 이단락에 ISO 21,500의 프로세스 그룹과 이쪽은 어젠더, 주제란 용어를 써요. 그죠? 주제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죠. 따라서 착수, 기획, 이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5개 프로세스별 그다음에 주제 그룹은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10개의 주제 그룹이 있다.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이 주제 그룹을 PMBOK에서 뭐라 부른다? 지식 영역. 이 지식 영역을 PMBOK 칠판에서는 뭐라 부른다? 이 팀 계기적 인축별 성과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연관고리도 짓고 응용할 수도 있고 완벽한 거죠. 이게 바로 합격 비결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간글 한 줄 해서 요게 뭐다. 아니면 21,500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프린스2 혹은 PMBOK 이런 거랑 연동 혹은 활용할 수 있음. 이렇게 밑줄 짝 쌍따옴표. 이게 합격 비결이죠. 자, 요 정도만 써도 진짜 잘 쓴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심화반입니다. 사실 심화반에서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500개만 마스터하고 심화반 가십시오. 충분히 승부 걸 수 있습니다. 기틀반 때 상위 10% 20%는 한두 달만 있어도 금방 중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공부 잘해. 그렇게 해주는 거.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몇 번? 31번입니다. 특징입니다. 특징은 특징까지 써야지. 따라서 31번에 뭐다? 특징입니다. 그죠? 특징. 특징이면 특징이에요. 물어본 게 뭐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가요? 아닙니다. 물어본 거 뭐예요? A에 B입니다. 특징입니다. 특징이면 떠오르는 게 뭐죠? 캡처 다정. 따라서 객체지향의 정의 X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썼었어야지. 객체에 대한 구성도 X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X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비교 X입니다. 따라서 요 31번은 빵점 줘도 할 얘기 없습니다. 빵점.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잘 썼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출제자는 그걸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 출제 의도 파악입니다. 지금은 뭐다? 캡처 다정상이죠. 실전에서 해봤자 1, 2점 줍니다. 썼으니까 그래도 아쉽다고 2점 줄 겁니다. 택도 없죠. 그죠? 캡슐화, 추상화, 다용성, 정보 운입 이걸로 답안지를 썼었어요. 자, 실전에서도 몇 점? 해봤자 2점 줄 겁니다. 2점. 제가 심화반 할 때는요, 빵점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칸반 프로세스예요. 그죠? 자, 칸반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칸반 프로세스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아직 칸반하고 MVP 아직 안 나왔어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나올 겁니다. 자, 칸반 프로세스도 칸반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WIP, 워크 인 프로그레스, 프로세스. 따라서 WIP 기반의 그죠? 가시화, 방법론, 콤마, 칸반 프로세스의 정의 이렇게 때려져 있어요. 리드문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필반 때 완벽한 리드문도 서브노트 작성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합격 비결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두, 개발, 테스트, 릴리스. 따라서 투두 옆에다가 여기다가 뭐 분석 설계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공정마다 다를 거니까. 따라서 칸반은 애자일에서도 쓸 수도 있고 예측적 개발 모델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MBOK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법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설명 하나 쓰고 따라서 WIP 제한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쪽은 3개, 이쪽은 2개, 이쪽은 2개.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면 개발해서 몰려 있는 거죠. 그때는 투두에서 개발로 넘어가는 걸 제한을 걸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쪽은 안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 단계선 손가락 빨고 있는 거거든. 뭔가가 공정이 균일성이 깨진 거지. 이것을 제어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이게 바로 WIP다. 이게 바로 워크인 프로세스다. 따라서 SI 프로젝트가 됐든 운영이 됐든 유지보수가 됐든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정이 됐든 MES가 됐든 칸반은 어디서 쓰는지 쓸 수 있는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답안지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WIP 제한과 핵심 요소, 기술 요소 나열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산달라고 치고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어디에서 활용 분야를 쓸 거냐. 아니면 칸반과 XP를 비교하든가 아니면 스크럼과 비교하든가 뭔가가 3단락에 나 6점이 아니라 7점까지 줘야 된다. 이런 3단락이 현재 누락되어 있다는 거. 1.2페이지는 넘어가야 돼. 이래야 상위 10%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134회 발표 나와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60%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3단락 들어가야 됩니다. 서브노트 작성할 때부터 작성해줘야 돼. 우리 기필반 때 매주 40개, 50개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합격 비결이다. 자, 객체지향 설계의 원칙입니다. 시험 문제는 요거는 몇 번인가요? 아무래도 24번인 것 같아. 자, 원칙, 원리 혼용해서 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솔리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솔리드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다음에 SRP 쓰고 OCP 쓰고 리스코프 쓰고 의존관계 역전에 대해서 쓰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썼어요. 그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남짓 맞습니다. 이게 바로 2교시형이에요. 따라서 세트했지만 완벽한 2교시형이네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해주는 게 합격 비결이지. 따라서 지금은 1교시형이기 때문에 요 그림을 간략하게 하고 여기에 개념도 그림 하나 들어가고 특징 및 설명을 오른쪽에 서서 1.2페이지에서 여기서 끝났어야지. 왜? 1교시형이니까. 지금은 2교시형. 맞아. 2교시형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이제 4단락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니면 2에 가, 나, 다, 라, 마 이거 쓰고 3단락에 OP와 아까 얘기했던 OP의 객체지향의 특징과 설계의 원리 비교표 때려주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주 지금 2교시형까지 아주 잘했어요. 그죠? 자, 지금은 2교시형이라서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쓸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쓰면 아마 요거 하나는 9점 내지 10점 줄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어차피 이거 쓰고 어차피 35분 지나갔으니까 세 문제 쓰고 끝날 거야. 따라서 이거는 2교 시험 잘했습니다. 자, CI/CD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에자일의 신속한 배포, 그죠? 그죠? 그다음에 형상 관리의 애질리티 확보 기법, CI/CD의 교육 이렇게 쓰든가. 아무튼 좀 멋진 좀 이렇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리듬은 작성하는 거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쓰고 CI/CD의 개념도 구성도 좋아요, 그죠? 화살표 설명 들어갑니다. 전체 그림에 대한 설명까지 추가합니다. 따라서 여기 한 줄 더 추가. 이렇게 해서 CI 기술 요소, CD의 기술 요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까지 썼는데 양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워야지. 예, 그죠? 왜냐하면 쓸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렇게 해서 CI/CD의 젠키스부터 해서 지라까지, 예, 그죠? 그 슬랙까지 여기까지 다 우리가 에자일에서 쓰고 있는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ITP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회사도 이 제품도 다 쓰고 있거든. 예, 그래서 그런 제품 이름까지 다 써준다. 이렇게 상용 도구에서 한 줄 나열하는 거. 이렇게 푸하게 쓰지는 않는다. 이럴 때는 이런 것들도 표 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1교시형 3단락은 가나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1교시형 3단락은 가나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쓴다. 예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WBS 아까 우리 심화반에 썼던 거 보셨죠, 그죠? 따라서 작업 분류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뭔가요 하면 저는 범위 기준선이지. 왜냐하면 범위 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가 WBS 개발이잖아. 따라서 그거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뭔데? 범위 기준선. 프로젝트 범위 기준선 콤마 WBS의 정의. 리드문을 완벽하게 때려줘야 돼. 자,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한 도구. 택도 없는 소리죠. 따라서 첫 번째가 범위 기준선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썼던 거 써야죠. 워크 패키지, 그죠? CA 컨트롤 어카운트, WBS 딕셔너리, 그죠? 플래닝 패키지, 100 룰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표. S가 뭔데? 구조표잖아. 스트럭처. 명사형은 뒤에 명사형은 끝내. 도구 이상한 용어 쓰지도 마. 구조표인데 왜 도구 같은 이상한 용어를 쓰냐고. 이런 용어는 쓰지도 마. 이렇게 부탁할게요. 여러분 500개만 이렇게 해줘. 붙는다. 금방 붙는다. 129회에 딱 한 명 붙었어요. 정보관리 기술사. 기필반 끝나고 붙었어요. 그죠? 기필반이 중요하다. 기필반. 누구는 3개월 만에 누구는 그 카카오뱅크 직원이었죠. 그죠? 그 친구는 3개월 만에 붙는다. 얼마든지 기필반 끝나고 붙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은 뭐다? 500개만 잘하자. 500개. 말이 좋아 500개지. 저 400개로 붙은 사람이 400개 6개월 만에 붙었거든. 500개면 충분해. 자, 그렇게 써주고 키워드 제대로 하고 사례까지 써. 1.1, 1.2, 1.2.1 여기까지 때려주고 구성 요소 제대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작성 시 고려사항은 항상 표야 표. 표로 이렇게 어벙하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마 5.6으로 떨어질 거야. 5.6. 키워드가 없는 건 아니지만 1.2페이지 작성하시는 거. 이렇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오 예비 기술사님. 자, MVP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문제 5번. 문제 5번. 아직 MVP 안 나왔어요. 그죠? 요 MVP. 요 MVP는 딱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NS반 때 그죠? 군인에서 근무했던 그분의 이름 까먹었다. 그죠? 그 사람이 제일 잘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NS반 때 그죠? 그죠? 그때 백기술사와 지금 오신 김민재 기술사님하고 요 앞뒤에서 같이 붙었던 요 분이 MVP에 대한 답안지가 아주 좋았죠, 그죠? 아마 샘플 카페에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MVP는 최소 실행 가능한 프로덕트, MVP에 대한 내용. 하고 싶은 얘기는 설명하시고 이거 빼야 돼. 따라서 MVP 쓰고 플레임을 앞에 써야 돼. 플레임은 가나로 했을 경우는 딱 두 번 쓰세요. 맨 앞에 가의 정의 부분에 딱 두 번을 쓰고요.
그다음에 개요를 쓰면 개념 쓰면 안 돼. 개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맨 위에 쓰고 이쪽은 항상 뭘로 간다? 정의로 들어가야 돼. 자, 목차 암기하세요. 가는 정의, 나는 특징. 요거를 암기. 자, 그렇게 해서 특징 두세 줄 쓰고 MVP에 대해서 야, 우리의 서브노트에 있는 거 그대로네. 그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출시를 한다. 그죠? 예, 요게 바로 MVP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개념도다. 예, 그리고 MVP에 대한 시각화 예시. 예, 자, 거하게 쓰셨다. 그죠? 예, 거하게 쓰셨다. 따라서 저 같으면 MVP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 따라서 애자일에서 필요로 하는 CI/CD.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프린트 단위. 이런 게 다 MVP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요소예요. 그죠? 저 같으면 MVP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로 나에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은 어떤 걸 쓸 거고, 형상 관리는 기술은 어떻게 쓸 거고, 그죠? 예, 그러면서 kanban을 쓸 건지, 뭐를 쓸 건지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이제 3단락의 사례. 뭐, 요런 거로 들어갔을 거. 음. 자, 그러면서 17번에 SDLC 유형했으니까 이건 우리 다 복습했어요. 그죠? 자, 설명하시고 빼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이걸로 간 닫고 내용 쓰고 필요성 쓰고 맞습니다. 그림 너무 작다. 거의 기안84스럽다. 좀 더 축소. 그리고서 더 크게. 그림 너무 작습니다. 최소한 그림은 요 정도 그림은 최소한 3줄 이상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답안지 한 부 더 달라고 하면 돼. 너무 지금 너무 빡빡하다. 그리고 SDH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들어갈 건데 아무튼 지금은 쓰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3단락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이거 가지고 1페이지 작성하기에도 급급할 거니까. 따라서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 자, 지금 제가 좋아하는 NS반에 합격했던 차상인, 그다음에 지금 정상반에 오준식 기술사, 이 답안지 합격했던 답안지 사례 다 있어요. 그죠? 그거랑 여기 글자랑 비교해 보세요. 너무 작다. 그죠? 글자를 키워줬으면 좋겠어. 자, 그 외에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점수는 이 정도만 쓰면 두 번째만 하더라도 분량으로 해도 8점은 나올 거예요. 그죠? 7, 8점은 나왔을 거야. 하지만 시간 때문에 7문제 쓰고 10분 다리가 나와. 나를 뺐었어야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우리 기예비기술사님 PMBOK의 칠판이에요.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가치, RR 공정, 이팀 계기적 인측불, 그다음에 12개의 원칙에서 첫 번째 스튜어드부터 해서 마지막에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완벽하죠. 그죠? 요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EF OPA까지 추가. EF OPA. 따라서 PMP 저의 그거 교재 35,000원 아까워하지 말고 배송 받아서 같이 보세요. 나중에 다 도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 도메인에 대해서 그죠? 8가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는 거. 좋죠, 그죠? 지금 지금 약간 좀 이제 구조가 약간 좀 어벙해서 그렇지.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써주셨어요. 네, 사실은 요 정도만 써도 상위 20%에 올라가죠, 그죠? 지금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 8대 성과 도메인 이거 다 암기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됩니다. 심화반 200명 중에서 그죠? 이거 다 암기한 사람 20%밖에 안 돼요. 아주 좀 잘하셨어요. 문제당 몇 줄? 2줄입니다. 지금 3줄 띄운 겁니다. 끝이 여기가 됐든 강글하고 2줄만 띄웁니다. 따라서 끝을 여기다 쓰고 3줄인데요. 발 같지도 않은 사기입니다. 2줄입니다. 2줄. 그라운드 룰은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개의 프로세스 그룹. 따라서 프로세스 그룹이면 단계를 쓰면 안 됩니다. 착수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단계는 공정입니다. 공정을 쓰면 안 돼. 그냥 그룹은 그룹이지. 따라서 착수, 계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따라서 프로젝트 헌장 작성하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나오고 실행 단계 소스 코드 쓰지 마세요. 이 소스 코드는 IT 딱이지.
따라서 인도물, 딜리버러블즈, 인도물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감시 및 통제에서는 이해관계자 뭐 확인 이런 것보다는 뭐다? 진행률, 프로젝트 진행률, 이슈, CR이 뭐의 약자죠? 체인지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종료 단계는 뭐죠? 종료 보고서도 좋지만 FP, 파이널 프로덕트, 파이널 서비스, 파이널 리저트 이런 용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요 정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합격권은 이거 다 암기하고 있어. 분량 그렇게 많지도 않아. 좀 더 더 깊게. 이거를 가지고 15분 동안 썼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0분 안에 이거는 마스터 해줘야 돼. 지금 끝 쓰고 한 줄, 두 줄, 세 줄면 네 줄 띄운 겁니다. 두 줄을 띄워야 됩니다. 자, 끝이 여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끝 쓰고 문제 11번 여기입니다. 두 줄만 띱니다. 공백은 두 줄. 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두 줄을 까먹지 마. 그라운드 룰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크럼 프로세스 우리 했으니까, 그죠? 자, 키워드 요 정도 썼고. 자, 구성은 아주 잘 맞췄어요. 구성 아주 좋아요. 좀 더 공백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따라서 프로세스별 주요 산출물이니까. 맞습니다. 프로세스별 주요 산출물 정도 쓰는데 그래도 1단락은 정의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2단락에 프로세스별 산출물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림이 짧을 것 같으면 뒤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주요 산출물이 물어본 게 주요 산출물이잖아요. 여기가 80%예요. 지금은 몇 프로? 30%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제는 몇 점 줄 거냐? 산출물은 요거밖에 없어. 따라서 점수는 몇 점? 3점 줘야 돼. 물어본 거 써야 돼. 개념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건 뭐다? 프로세스와 산출물이다. 이게 80%야. 물어본 거에 집중하다. 2대8 법칙이야. 물어본 거가 80%여야 돼. 2대8 법칙. 따라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거여야 돼. 이 문제는 스크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완벽해. 지금 물어본 건 스크럼입니까? 아닙니다. 스크럼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 따른 산출물, 프로덕트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번다운 차트, 번업 차트, 인도물, 회고 미팅의 결과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본 거 쓰는 거. 이게 합격 비결이죠. 못 쓴 거 아닙니다. 물어본 게 아니어서 3점이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1교시형 하나 정도 있고요. 2교시형은 매교시 이럽니다. 매교시에 항상 물어본 게 있어. 물어본 거 써야 돼. 물어본 거. 그거만 부탁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에 오 예비 기술사님. 문제 11번. 스크럼 프로세스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정의 및 특징 정도까지 이해. 프로세스별, 프로세스 설명 좋네요. 그죠? 개념도를 쓰고 프로세스. 왜? 프로세스니까. 이거는 그나마 인정. 그 다음에 산출물. 그나마 산출물. 맞습니다. 최소한 2분처럼 써야 돼. 물어보는 80%가 뭐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 이건 그나마 인정된다. 자, 그리고 1교시형은 단락바 한 줄을 띄운다, 안 띄운다? 안 띄운다. 2교시형만 한 줄을 띄웁니다. 1교시형은 단락바 한 줄을 안 띄웁니다. 단락별 한 줄을 띄우는 건 2교시형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6점 정도. 6점 정도. 6점 정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좀 더. 그 다음에 한 줄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한 줄에다가 두 줄 쓰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차상인 기술사, 제가 좋아하는 오준식 기술사, 이 사람들의 합격했던 답안지를 보십시오. 한 줄에 이렇게 두자 씁니까? 없습니다. 한 줄에는 한 줄. 그림도 크게. 그리고 답안지 쓸 게 너무 많아. 답안지 한 부로 더 달라고 하세요. 16페이지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줄에 들어가는 건 몇 자? 16자 내지 18자 내외가 가장 좋고, 그래도 공백이 남는다? 글자 단어당 띄어쓰기를 더 띄웁니다. 이게 합격 비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번 3주차에 우리 120기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멘토링은 이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좋습니다.